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오전입니다. 어제 그저께군요. 5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5.18 메시지를 냈습니다. 5.18 메시지를 내자 어제 5월 18일 김의겸 의원 아시죠? 동작 흑석동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결론은 야 윤석열 네가 어디 감히 광주 얘기를 하고 5.18 얘기를 하느냐, 너는 전두환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의겸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글을 읽어보니까 우선 팩트도 많이 틀렸고, 둘째 굉장히 감이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김의겸 씨 같이 광주와 호남의 동굴 속에서 보는 전두환, 또 이른바 386 운동권 자기들 그룹 속에서 보는 전두환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보수, 우파, 심지어는 중도까지도 이른바 장년층에서 보는 전두환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세 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두환 같은 사람 왜 또 안 나오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전두환 7년 반 집권 기간 중에 언론 통폐합하고 깡패들 소탕하고 경제 꽉 틀어쥐고 그래서 경제 안정시키고 아마 이런 기억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31년생이니까 이제 올해로 91입니다. 91. 전두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저는 그 당시에 5.18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하던 현재 나이 기준으로 따지면 70,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5.18, 12.12, 5.18 그 혼란 그 언저리에 보면 전두환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 갖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반 집권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40대, 50대들이 또 심지어는 20대, 30대들이 왜 윤석열을 좋아하는가? 마침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대남 20대 남자들은 이재명을 좋아하고 2대녀 20대 여자들은 윤석열을 좋아한답니다. 이건 여론조사 결과죠. 왜 윤석열을 좋아하는가? 윤석열이 재작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때부터 보여주었던 그 뚝심, 그리고 소신, 원칙, 상식, 공정, 정의, 그리고 언행이 비교적 일치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상 1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김의겸 씨는 전두환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김의겸 씨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자기 딴에는 전두환과 윤석열을 엮음으로써 윤석열을 갖다가 이른바 디스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지요.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겠어요, 김의겸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대깨문, 호남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야 치를 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밖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김의겸 씨는 전두환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3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첫 번째, 2단계 쿠데타. 두 번째, 진짜 사나이. 세 번째, 조선일보의 전폭적 지원. 이 3가지로 했는데, 2단계 쿠데타로 이제 그것도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장군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전두환 장군이 12.12와 5.17, 12.12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는, 김의겸 씨는 12.12를 하나회를 해체하려는 정승화에 대해서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두환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실제 칼을 뽑아들 때까지만 해도 욕심이 없었는데 막상 12.12 쿠데타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왕 내친 김에 해서 5.17로 그러면 전국을 장악하게 된다. 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팩트가 틀렸습니다. 왜? 12.12는 아시겠습니다만 하나회 해체에 대한 그런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12.12의 핵심 주역 중에 한 사람인 차기원 장군 중장입니다. 유학성 장군 육군 중장입니다. 황영시 장군 중장입니다. 군단장급 군의 원로들이 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궁정도 그 현장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재규하고 들러붙어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을 살만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합수부,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찰이죠. 수사하고 조사해야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물쩍하고 괜히 국방부 장관 찾으면서 우물우물했던 어떻게 보면 최기화 대통령의 그 전형적인 외교관적 행태가 사태를 키운 것 뿐입니다. 그러니 12.12를 갖다가 하나회 해체, 정승화가 하나회 해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황영시, 차규원, 유학성 이 세 사람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회가 아니라요. 그 세 사람은 핵심적인 정승화가 꼽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군의 고위 장성들까지도 정승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찾아와서 야단을 칩니다. 황영시 장군 같은 경우. 아니 전사령관 뭐하느냐 말이야 지금. 왜? 육사교장을 끝으로 사실상 군복을 벗을 것으로 알려져 있던 정승화가 아니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육군 참모총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유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자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유신과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그런 특강을 갖다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전사령관 뭐하느냐 말이야.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김의겸 씨는 팩트가 틀린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도 처음에는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하려 하니 조국을 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국 한 사람만 도려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초 대첩을 거치면서 이왕에 내친 김에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되들었다. 그래서 울산 부정선거를 갖다가 들이받고 월성 원전 수사를 들이받았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조국 씨가 민정수석 하다가 잠깐 서울대 교수로 갔다가 한 달 조금 그 언저리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을 때 그 당시 이미 언론에서 조국 지명자에 대해서 뭐 딸의 문제라든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리더로 있는 그 조국 일가의 뭐 그 운동학원 그 문제라든가 또 뭐 사모펀드 얘기 이미 나온 겁니다. 자, 대한민국 검찰이 그와 같은 그야말로 진짜 누더기 온갖 추문에 휩싸이는 그런 법무부 장관 되는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려의 뜻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러면 검찰이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못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조국 한 사람만 도려내겠다.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국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장관시켜서는 안 된다. 법무장관, 특히 법무장관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조국 한 사람의 수사로서 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맞아요. 김의겸 씨 표현대로 윤석열 총장은 역심이란 표현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역심을 품지 않았다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당시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할 것 없이 처처히 켜켜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하니 결국 거기다 보면 뭐 개국본 뭐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뭐 너 뭐는 뭐 개혁은 조국 네가 해라 하는 그 개국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국 수호하는 그 개국본들이 나와서 밤낮 그저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꽹가리치고 북치고, 그러니 당연히 정의로운 또 자유시민들이 나가서 거기서 맞대응하고, 그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 시켜갖고 1년 동안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3월 4일 윤석열 총장이, 아마 윤석열 총장 중수청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더라면, 최강욱 등이, 그러면 윤석열도 7월 24일 임기까지 자기 검찰총장직을 지키려 했을 겁니다. 왜? 윤석열은 지난해 추미애가 직무 배제하고 직무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2개월 정직하고 했을 때 윤석열이 보는 악착같이 행정법원에 소를 걸어서 싸워 이겼던 것은 임기제 검찰총장제를 갖다 지키겠다는 이른바 헌법주의자로서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런 원칙, 헌법주의자가 결국 올 3월 4일 임기를 갖다가 넉 달 앞두고 그만 때려 죽은 것은, 이거는 윤석열을 갖다가 죽이겠다는 미명하에 검찰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려 하는, 문재인을 앞장세운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몸으로 항거했던 것 뿐입니다. 참, 그러니 우선 2단계 쿠데타라고 그거 갖다가 윤석열을 갖다가 쿠데타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참 김의겸씨 그야말로 하늘을 갖다가 대롱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전두환이 2차례 걸쳐서 쿠데타했다는 것도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5.17은 쿠데타라고 봐요. 5.17은 분명 쿠데타입니다는 12.12는 쿠데타가 아닙니다. 쿠데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승화를, 당시 계엄사령관을 인 정승화 대장을 갖다가 수사하려는 가운데 충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 5.18 특별법 만들어서 12.12를 갖다가 쿠데타로 몰아치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전두환 장군과 윤석열 총장은 진짜 사나이라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이제 김의겸 씨는 자기가 한겨레 기자 출신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연희동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임 가면은 70대 80대 그 노인들이 허리도 꼿꼿하게 서 있고, 제일 막내가 60대인데 그 60대가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뭐 그날 기념사를 읽고 그렇게 한다. 근데 전두환은 육사를 갖다가 126등으로 졸업했다. 156명 중에 126등으로 졸업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26등으로 졸업했으니까 장군대 자격이 없다, 뭐 이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공부를 위주로 했던 육사에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른바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뭐 집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대구공고, 그것도 나이 자기 동기생보다 2살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돼갖고 어영부영해서 육사도 꼴찌에서 2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열심히 했고 막상 임관에서는 일선 보병 소대장으로서, 또 특히 공수부대 소대장 중대장으로서 그야말로 야전 군인으로서 혁혁한 그런 결과물을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장군이 되었던 것이고 보안사령관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김의겸 씨 얘기대로 주변에 후배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더라. 맞아요. 뭐 그 얘기는 뭐 세상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육사 11기 동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이 있어. 옛날 육군 중령 소령 때도 자기들끼리 뭐 밥집에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다가 야 두환이 온다 그러면 다 걷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기생들도 조차도 전두환, 같은 동기생인 전두환을 갖다가 두렵게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리더십이 있는 건 사실이죠. 윤석열 구숙 끝에 검사되었다. 구숙 끝에 검사되었다고 이제 전두환 126등 갖다가 연결시키려는 김의겸 씨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구수한 것도 대단한 노력이죠. 7.8기, 8.9기 없습니다. 검사되어서, 그러나 특수부 검사로 구수 끝에 검사가 되었지만은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특수부 검사로, 특히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중요한 요직에 계속 발탁되어서 결국 문제가 되었던 2013년, 그 당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 맡길 정도로
유능한 검사였던 건 그건 세상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론 그런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물먹었던 윤석열을 갖다 문재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킨 거는 그거는 능력과 무관하게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하여튼 진짜 사나이라는 측면에서 탄핵 무렵에 김의겸이 그 당시 그때 탄핵 무렵이라는 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이라면 김의겸은 아마 기자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은 아마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밥을 2차례 먹었는데 한 번은 가볍게, 한 번은 진하게 먹었는데 연신 전화가 오더라. 연신 전화 오니까 윤 총장이 그 전화를 일일이 받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원래 나를 따르던 놈들인데 그동안 연락도 통 없다가 세상이 바뀌니까 모임 한 번 가자고 난리네 자식들,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나이네요. 일본말로 오덕구네요. 오덕구. 실제 나이가 동기생 구수했으니까 나 평균 자기 동기들보다 보통 한 7, 8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님 대우 받았을 것이고, 또 보면 통 크게 보면은 저기 보면 뭐 가리지 않고 뭐 챙기고 뭐 이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보스 기질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조선일보 지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두환 장군에 대해서는 1980년 계속 흔한 얘기를 빨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사실이에요.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밑에 3허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3허, 원래는 이제 3명이죠.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인데 그 3허가 돼버린 것이 허삼수하고 고등학교 동기인 허문도 씨입니다. 허문도 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보면 권력 핵심, 즉 전두환 장군, 전두환 12.12회 전두환 장군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합니다. 겸했을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서리 비서실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게 허문도 씨고, 그 무렵에 이미 조선일보, 그 당시에 대한민국 1등 신문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던 조선일보, 마침 보니까 허문도 씨 있죠. 그 다음에 그 노태우, 정호영 등 이른바 12.12의 핵심 주역들, 그하고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김윤한 조선일보 기자가 그 당시 이미 보면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선일보가 전두환 당시 장군을 갖다가 신나게 빨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난 연말에 보니까 일면에 윤석열 총장이 무려 신문 일면에 16번 나오더라. 참 기가 막히네. 지난 연말이 어떤 때인지 기억하십니까? 김의겸 씨, 김의겸 기자님. 지난해 연말이면요, 바로 추미애가 12월 초에 윤석열 목을 자르겠다고 난리를 치게 11월 하순경에 직무 배제했고,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법무부 차관을 교체해서, 법무부 차관은 못하겠다, 교체해갖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또 무산되고 행정법원에서 또 뭐 되고, 그러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목을 자르겠다고 난리를 치고 16번 나온 것, 일면은 예를 들어서 칼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죠. 일면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 국민들의 관심은 윤석열 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목을 자르려 하는데 버텨낼 수 있을까? 마침 그때 보면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를 2사람 맡았는데, 한 사람 이석웅 변호사, 저하고는 고등학교 때 학교는 다릅니다만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윤석열이 지난 연말에 일면에 16번 장식한 것은 오히려 숫자가 작다고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 멀쩡한 팩트를 갖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한겨레 신문 기자의 버릇입니까? 어쨌든 결론은 김의겸 씨 덕분에 몰랐던 사실, 어떻게 보면 김의겸 씨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악마 정도로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이가 연만하신 어른들은 사석에서 늘 전두환 같은 사람 왜 안 나오나 하소연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지금 중년층들, 또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또 장년층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좀 나와서 제대로 본때를 보이고 허물어져 그런 나라를 바로잡아달라라는 소리가 커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 한 수 배웠죠?